3일자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2번부터 볼게요.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얘 정답 3번이거든? 나와 다시를 좀 봐야겠다. 나시부터 봐봐. 꿈을 아느냐 너한테 물어봤더니 자, 플라타너스는 대답 없이 머리가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대. 어때? 꿈에 젖어 있는 거야. 자,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라고 물어본 거야. 사모라는 거는 사랑한다라는 거거든? 그걸 모르나? 했더니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들인데 그늘을 들이는 건 햇볕을 막아주려는 즉 너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지. 사랑할 줄 알아? 먼 길에 오를지 홀로 되어 외로울지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이 플라타노스와 나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야. 항상 함께하는 종류지. 자, 이제 우리는 유일한 동반자가 됐거든. 이제 너의 뿔이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이제 우리가 하나 돼도 좋으련만 그럴 순 없어.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계성, 유한성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감정이 느껴져.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그러니까 언젠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바로 그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 어때? 죽음의 세계. 그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너의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 나와 함께 가는 길, 영혼의 안식처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영원히 이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 싶다. 플라타너스는 이 식물 종 중에 하나예요. 그 플라타너스를 바라보며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 대상 누구? 플라타너스에 대한 겁나 긍정적인 의식 보이죠? 자, 두 번째로 충담사의 찬기파랑가는요. 자, 기파랑이라는 신라시대의 화랑이 있었대. 그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화랑이었는데 기파랑을 찬한다, 예찬한다 라는 거야. 벌써부터 어때? 기파랑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 자, 열어 젖혔어. 뭘 열어 젖혔어? 창문을 열어 젖혔어. 그러니까 저 창문 밖으로 달이 나타나. 그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모습을 살펴봤지. 자, 그러면서 새파란 냇가에는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거 기랑, 기파랑 얘기하는 건데 자, 냇가에 뭐가 비쳤냐면 방금 달 얘기했잖아. 달이 비쳤거든? 근데 달의 모습이 맞지? 기파랑의 모습 같은 거지. 이로부터 냇가의 조약돌, 냇가 안에 있었던 조약돌을 보면서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야? 기파랑 생각하는 거야. 달, 조약돌은 기파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입니다. 이 조약들의 낭이라는 건 기파랑 얘기하는 거야.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나도 쫓고 싶어. 그러면서 잣가지가 높대. 즉, 이 잣가지는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는데 지교 절개가 워낙 높다 보니 서리는 부정적 시어야. 시련과 고난. 시련 고난 알아 몰라? 시련과 고난 모를 우리 화랑의 우두머리여 기파랑이여. 이렇게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으니 긍정적 인식 맞는 설명.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3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럼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 기억은 성류열매야. 성류열매는 지난해 한겨울 지난해 10월을 회상하게 해줘. 성류열매를 보면서 자, 한겨울 지난 성류열매를 쪼개서 홍보석 같은 그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니까 투명한 옛생각, 새로운 시름의 무지개가 펴. 금붕어처럼 여릿한 느낌이 막 든대. 이 열매, 무슨 열매? 석류열매는 지난해 10월 상달이라는 거 그냥 10월을 예스럽게 부르는 거야. 우리 둘의 조그마한 이야기가 비롯될 때 익은 거다라고 하면서 어때?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줘. 조약돌도 마찬가지다. 자,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두 개 있다고. 달이랑 조약돌을 보면서 기파랑 떠올린다고. 그러니까 4번이죠. 다음 14번으로 넘어가서요. 적절하지 않은 것 B입니다. 자, B를 보니까 독특한 시적 공간을 형상화한다 라고 얘기하거든. 자, 여기서는 신라의 천년 푸른 하늘에서 푸른 하늘이라는 건 화자가 슬픈 역사를 고뇌하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봐봐. 성류알 알알이 비추어 보며 신라의 천년 푸른 하늘을 나
꿈꾸고 있어. 자, 신라천년 푸른 하늘, 긍정적 소재야, 부정적 소재야? 부정적 소재를 꿈꾼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지. 긍정적인 소재야. 그러니까 슬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긍정하는 과거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가고 싶은 것, 뭐 이런 모든 긍정적인 소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15번 문제.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주면 2번이다. 그늘이라는 공간은 플라타너스에게 내가 너 사모를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나에게 그늘을 보여준 거야. 자, 플라타너스의 대답은 나 사모, 사랑하는 거 알아? 라는 대답인 거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나를 가려줘. 즉,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다음으로 16번 문제 애들 현장에서 되게 많이 틀렸는데 가뜩이나 다도 어려운데 보기시조까지 같이 해석하려니까 더 어려웠을 거야. 근데 이 보기시 생각보다 잘 풀 수 있다? 내가 선비를 상징하는 매난 국죽이 있다 그랬어. 그 중에서 국이 뭐야? 국화야. 자, 황국화는 말 그대로 국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화자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겁나 좋아하겠지. 긍정적인 소재예요. 자, 풍상이 섞어친 날 국화 왜 좋아해? 봄에 피니 가을에 피니? 가을, 그것도 거의 가을 끝무렵에 피는 꽃이야. 시련과 고난의 시대 때 피어나는 꽃이란 말이지. 자, 풍상이 언제라고? 시련과 고난, 바람과 서리가 막 섞어서 치는 날에 갓 피어온 황국화를, 금분이라는 거는 이제 분이 화분을 얘기하거든. 화분, 금으로 만든 화분이야. 얼마나 귀해. 이 귀한 화분에 가득 담아서 옥당, 당신, 내가 뭔가 사랑하는 당신이 있는 곳이겠지. 아마 임금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데 옥당, 임금 계신 곳에 보낼 거래. 어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나의 모습을 보내주고 싶다. 할 때 이 돌이라는 건 복숭아꽃, 자두꽃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데 얘들아, 꽃을 원래는 양반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한다고. 왜냐하면 꽃은 살기 좋은 시절에 피어서 막 으쓱으쓱 막 사랑받다가 시련과 고난, 가을, 겨울 때쯤 되면 확 죽어버려. 그러니까 쉽게 변절하는 태도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꽃인 양 하지 말래. 님의 뜻을 네가 알 수나 있겠어? 알 수 없으니까 나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피는 이 국화만을 예찬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의 잣가지와 서리, 아까 우리 이 잣가지, 기파랑의 지조절개를 나타내면서 시련과 고난을 굴하지 않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 황국화 풍상과 대응되는 것 맞는 설명이네. 1번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실 17번 문제가 사실 참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각각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는요, 모두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의 일부예요. 이거 여러분들 언제 기파랑에서 배울 거냐면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근데 주로 언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요, 고1부터 고3, 특히나 수능에까지도 자주 출제되는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엉엉 울면서 국어를 포기하게 된다는 바로 그 작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근데 우리는 이 관동별곡을 지은 사람의 그 마음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거든? 봐봐, 양반이야. 강호라는 건 자연 얘기할까 도시 얘기할까? 자연이야. 강이 있잖아. 강호의 병이 깊어서 나 평생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 일 많이 하면 힘들다. 그래서 나는 그냥 중림 대나무 속에 착 자연 속에 나 이제 은퇴하고 자연 속에 착 지나와요. 살려고 했거든. 근데 관동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야. 강원도 800리 방면을 나한테 다 맡겼어. 여기서의 화자가요, 강원도 감찰사가 됐거든. 관동별곡이라는 게 그 정철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양반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한테 갑자기 나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그냥 좀 쉬어볼까 은퇴할까 했더니 강원도 감찰사를 맡겨줘? 너무 감사한 거야. 누구한테? 임금한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 자, 다음으로 천년, 노룡이, 구비구비, 용이야 용.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흘러내어 넓은 바다에 이르니까 바람과 구름을 언제 이렇게 3일 동안 내리는 비, 농사 지을 때 얼마나 달겠어. 이 3일 동안 내리는 이 단 비를 내려주냐 이거야. 누가 이렇게 내려줄까? 임금이.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랑방구 한번 싹 껴놔주고 임금이 이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보살피는 동안 나는 뭐 할 거냐면 벼랑에 시들어 있는 불을 다 살화내어 살아라는 거. 살려내겠다 이거야. 벼랑에 시든 불은요,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얘기해. 그 소외된 백성은 내가 살릴게.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나 양반으로서의 포부 그리고 애민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3번 문제. 북두칠성 너희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북두칠성은 별이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의 별이 있는 건데 그려보면 약간 국자 같지 않아? 그래서 북두칠성을 싹 기울여가지고 창에서 푸른 바닷물을 싹 퍼올린대. 그랬더니 저라는 건 신선 얘기하는데 신선 먹고 날 먹고 바닷물을 왜 마셔? 바닷물이 상징하는 바가 지금 술이거든. 신선 한 입, 나 한 입 막 이렇게 먹으니까 기분 너무 좋아. 알딸딸하니. 온화한 바람이 불어들어 나의 양 겨드랑이를 축 껴들어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구만리 저 높은 하늘에 날아갈 듯하다. 바로 이겁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삶 너무나 즐거워. 풍류 드러내는 거. 4번 보자. 비로봉이라는 건 실제 산의 봉우리를 얘기합니다. 이 봉, 비로봉, 산의 이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상상두에 올라본 사람 누가 있어? 누구 올라가 본 적 있어? 물어본 거야. 동산, 태산 어느 것이 비로봉보다 더 높겠어? 누가 최고? 비로봉이 최고. 노국이라는 건 노나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노의 나라국자지. 누가 살던 나라냐면 공자가 살던 나라야. 그러니까 이 공자 지금 예찬 한 번 더 할 건데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디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이냐. 노국이 좁은 줄도 모르면서 천하가 넓단 얘기는 어떻게 하겠어. 자, 공자의 정신적 경지 어찌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겠어 하면서 공자 예찬, 다음으로 비로봉 예찬. 비로봉, 공자 둘 다 뛰어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깃파랑을 예찬하고 있었던 다해화자와 유사한 태도는 4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5번도 한번 볼까? 자, 정기라는 거는 깃발 얘기하거든. 깃발을 막 휘날리니 오색이 넘나드는 듯해. 고각은 북과 나팔. 북과 나팔을 막 섞어가면서 부르니까 바다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해. 구름이 거치니까 날씨가 쨍쨍해지겠지. 명사는 모래길이에요. 모래길이 익숙한 발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세우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피어다니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네가 내 벗인 줄 어찌하는가. 이거 지금 자연 친화, 신선 같고 지금 자연들이 내 친구 같고 갈매기가 내 벗인 줄 어찌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자연 친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17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고 얘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순환이대입니다. 순환이대 내가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너희들도 분명 초등관에서 읽어봤다 그랬어.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인데 서술자 교체하는 거 보이지 않아? 이 작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만도와 그리고 아들 이름 뭐였니? 진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죠. 다음으로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 예를 들면 만도가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노역 갔었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파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나열되진 않아. 현지형 어미 사용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 부각하는 거니? 아니야. 작품 속 서술자 3인칭이라고 했는데 나의 심리를 드러내면 안 되겠지. 두 주인공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정답은 5번인데 감각적인 표현이라는 거는 우리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짭짤한 것. 이거 맛으로 느껴지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둘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이 시각적 장면도 굉장히 잘 보여.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 34번으로 넘어갑니다. 윗글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날 때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현재 진수를 기다리는 만도가 과거 회상에 들어갑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징용을 떠났고 공습으로 팔을 잃었어. 이후 다시 현재로 넘어와 진수와 재회하는데 진수 6.25 전쟁에 나가 뭘 잃었어? 다리를 잃었어.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면 A, 요 장면 사실 요거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면 과거 징용을 떠나는 상황이 1번, 팔을 잃은 게 2번, 그 다음에 현재로 넘어와서 진수를 기다리는 게 3번, 제외하는 게 4번. A는 시간상 C와 D 요 사이에 일어난 일 맞는 설명. 그리고 3, 4, 5번 먼저 볼게. B에서 C로 공간이 변한 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 맞는 설명. C에서 D로 장면이 전환될 때 기차 소리 사용되고 있죠. 맞는 설명. D에서 드러난 만도의 태도는요. 뒤에서 진수와 제외했는데 만도가 막 진수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니? 아니. 일단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속상해. 근데 이렇게 속상한 데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내가 먼저 장애인으로 살아봤거든. 팔 없이 살았을 때 얼마나 세상이 힘든지를 아니까 아들마저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 힘듦을 내가 아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C의 체험과 관련이 있겠죠. B에서 비롯된 인물이 B에서 비롯된 인물 누구야? 만도. 이 만도의 내적 갈등이 C에서 해소된다고? 공습으로 팔을 잃고 나니까 그래 이제 갈등이 없어져? 아니야. 그런 장면 보이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다음으로 넘어가서 35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풀어봐야 되는데 이 지문이랑 같이 한번 봐보자. 먼저 여기가 바로 옆으로 보이니까 4번, 5번, 3, 4, 5번 먼저 볼 거야. 한쪽 바지가랑이가 펄럭이고 있대. 펄럭이고 있다는 건 거기에 다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전쟁으로 인해 나의 삶은 이미 훼손됐어. 나 한쪽 다리 없이 살아야 돼. 훼손된 삶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물코는 누가 들이마시니? 만도가 들이마셔. 꾀지지하게 눈물 흘리는 건 누구니? 진수가 눈물을 흘려. 자, 이 만도와 진수는요, 굉장히 순박한 인물. 학교 어른이 막 이래가면서 울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순환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역사적인 사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외부에 있다고. 역사적인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 자, 그리고 이 앞장서 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번 돌아보지 않아. 진수가 이게 밉다거나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수 쳐다보기가 착잡한 거야, 마음이. 자, 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1대, 2대. 보통 3대는 할아버지, 아빠다. 2대는 아버지와 나. 이렇게 되잖아. 2대에 걸쳐 이어지는 순환의 연속성. 그래서 제목이 뭐야? 순환이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 앞에 작품도 살짝 봐볼게. 자, 보면 1번 등골을 찬 기운이 쫙 스쳐 내려가는 것. 자, 그러니까 등골이 찬 기운이 쫙 스쳐가는 느낌이 든데 어디서? 정거장 대합실에 와 있으면. 왜? 정거장 대합실에서 나 일제 때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거든. 그 경험, 정신적인 상처, 우리 보통 PTSD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과거 그 정류장에만 오면 뭔가 등골이 서늘하고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 내가 타야 되는데 타지 못하고 막 전전긍긍해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 지금 기차가 왔고 기차에서 사람들이 다 내렸는데 뭔가 아직 내가 발견 못했어. 내가 찾는 사람 발견 못했어. 마치 만도처럼 우리 아들 어딨지? 하면서 서성이는 그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개인의 비극이 공동체의 비극으로 확대됨. 이렇게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공동체, 사회의 비극이 개인의 비극으로 연결되는 거지 개인의 비극이 공동체의 비극으로 연결되는 장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전혀 틀린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골라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3회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4회차 풀어주세요.